네,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이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전에는 오피스텔 한다라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양도세 중과세 있었던 시절에는 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양도소득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네.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중간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이 오피스텔의 가격은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다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맞아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통계 자료에서도 본다라면은 3.3제곱미터당 약 1,000만 원의 그 가격이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대기업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중심 업무 지역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중심 업무 지역에는 임대 수요가 꾸준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염려가 좀 적기 때문에 많은 이런 분들이 계속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마포구라든가 서대문구 같은 이 대학교가 밀집되는 지역들도 역시나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이 또 곽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도요.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을 잘 관찰해서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전용률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률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수익률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용률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앞으로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중심이라든가 또는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은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어떤 임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가 당분간 계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지 선정을 무엇보다 잘 해 나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선택적으로 잘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그리고 그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또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도 함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꾸려주실 거고요. 6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지역에 대한 선정도 해보시고요. 그 지역을 또 콕콕 집어주시니까 직접 가보시면 발걸음이 헛들지 않으실 겁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있으신가요? 예, 제가 행당역 풍림하이원 20평대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걸 지금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직장이 송파인데 네. 이쪽 지금 살고 있는 쪽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그 진권 힐스테이트 쪽 그쪽으로 좀 알아볼 것도 생각 중인데 그쪽이 더 나은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우선 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네네. 22평대. 그거는 현재 어떤 형태로 거주 중에 계신가요? 지금 보유 실거주 중이에요. 여기는 실거주 중이고 33평 형태는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투자 전망. 투자 실거주 목적으로, 및 투자 전망.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33평 네. 형태도 매입을 또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은 없으시고요. 같은 아파트 쪽 보고 있고요. 같은 비슷한 동네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네네.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동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중인 아파트부터 저희가 점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소장님 만나보시죠. 네, 시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행당역의 풍림 아이원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20평대 거주하고 계시고 30평대로 조금 더 갈아타시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일단은요. 네. 네. 네, 일단은 위치적인 부분을 한번 더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건 행당역이 조금 더 가깝게 이용을 하고 계시죠? 네. 지하철 이용하실 때. 그 아니면 바로 왕십역도 괜찮고요. 왕십역 쪽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도 네. 지하철은 행당역이 좀 더 가깝지 않으신가요?
예, 맞아요. 네,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노선도 자체가 또 많이 이용도 하시고 또 위로 보시면 또 신당역이라든가 사실 이 동네 자체가 전부 다 도심권에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예, 원래 뭐 왕십리 뉴타운 하기 전에는 이 지역이 상당히 좀 상업지역이지만 낙후된 동네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 왕십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의 기반 시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 그래도 이 지역의 가격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텐질에서도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지금 현재 얼마나 거주를 하셨어요? 지금 거주한 거는 매수한 거는 한 4년 정도 되고요. 매수한 지 4년? 근데 거주 네. 바로 하신 건 아니시고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면 4년 전보다는 그래도 시세차익을 좀 보셨겠네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이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근데 지금 아니면- 30평대를 얘기하는 거는 거주를 20평대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20평대보다 30평대가 투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평형을 투자 전망이 바꾸시려고 좀더 하는 있을 거는 것 뭐예요? 더 같아요. 오를 것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30평대가? 네네. 네. 아, 20평대보다? 네. 그거는 근데 필요하신 평수는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상관이 근데-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 좀 더 30평대가 오르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네. 지금까지 이 아파트 보면 지금 2004년도에 지금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예. 지금 딱 12년 됐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요. 원래 10년 때부터가 가격은 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여기서도 시세를 봐본다라면 지금 네. 현재 꾸준히 조금씩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갖고 계신 20평대 아파트가요. 꾸준히 좀 상승한 모습인데 거의 30평대도 20평대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상승을 조금 해왔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큰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2015년도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들이 대세적으로 다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왕십리 뉴타운하고 같이 이런 접목을 시켜 봤을 때 아직 행당동의 이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한 여지는 좀 남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꼭 20평이다라고 해서 지금 안 오르고 30평을 오르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 옮기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아, 예. 새로운 같은 단지 내에서 30평대로 옮기시는 것보다는 훨씬 네. 더 그게 이득인 거죠. 아, 그래서 네. 굳이 내가 20평대가 작아서 30평대로 꼭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은야 뭐 할 말이 없지만 네네. 꼭 그런 게 아니시라면은 그 비사를 다니시면서 나타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신다라면 네.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다소 올라가겠죠. 아, 예.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같은 단지에서는 굳이 30평대로 옮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22. 지역적인- 네, 말씀하시죠. 만약에 30평대로 옮긴다고 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쪽 살고 있는 동네가 나을지 아니면 제가 직장이 송파라서 예. 8호선 연장되는 그 다산신도시 쪽이 나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30평대 주택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있으시면 네. 꼽아주시면 뭐 앞에서 좋으실 얘기를 것 같아요. 했지만 다산 신도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다산 신도시도 최근에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산 신도시가 주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그 분양가를 책정냈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쾌적도는 다산 신도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젠 저금리와 양극화 현상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죠. 그래도 네. 도심권에 있는 부동산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고민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